문자화식 한번 배워봅시다. 문자화식, 문자로 사용한 식 세우기. 미지수 혹은 변수와 상수인데 그 뭐냐면 이제부터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물론 뭐 앞에 나왔었나? 네. 문자를 사용하는데 문자를 사용할 때 뭐 A를 사용하든 아니면 X를 사용하든 이런 문자를 사용할 때 미지수, 변수, 상수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사실은 이 단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문자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를 구한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x가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x는 보통 미지수라고 많이 해요.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수, 우리가 구해야 할 수 이런 거예요. 그런데 x 더하기 2는 a다. 뭐 이런 식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식이 x에 관한 방정식이다. x에 관한 방정식이다. 즉 x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x를 구해야 할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럼 a는 뭐가 되느냐? 이때 a를 상수라고 합니다. 자, 상수라는 건 그럼 여기서 뭐냐? 변하지 않는 수라는 거예요. 항상 뭐 이런 상수인데 변하지 않는 수, 즉 이 a는 변화하는 수 또는 알 수 없어서 구해야 하는 수 이런 수가 아니라 그냥 수를 대신하고 있는 문자일 뿐이에요. 여기 x는 수를 그냥 대신하고 있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방정식의 식을 구해야 하는 어떤 구해야 하는 목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a는 구해야 하는 수가 아니라 x를 구할 때 a가 뭐 x는 a-2 이런 식으로 a가 포함될 거예요. 그냥 수를 대신하고 있는 문자일 뿐이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럼 변수라는 건 뭐냐? 변수는 변하는 수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1학년 과정에 지금은 빠져 있는데 함수라는 걸 나중에 배우면 실제로 이제 변하는 수를 배워요. 변하는 수는 뭐냐? 이게 a는 여기서는 상수예요. 변하는 수가 아니거든요. y는 2x다 이런 식을 배우면 y가 x의 값이 1이 될 때 y는 2가 되고 x가 2가 될 때 y는 4가 되고 이렇게 변화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변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2 대신에 y는 ax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x와 y가 변수로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인데 a는 이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다. 수만 대신하고 있다. 이런 걸 상수라고 합니다. 이 상수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 한번 알아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한 식 세우기.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문자를 사용한 식 세우기예요. 문자를 상황에 맞게 집어넣어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할 거고, 더 중요하게는 방정식에 활용하면서 문자로 방정식 푸는 걸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고 재밌는 학생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관계? 초등수학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정가와 판매가. 자, 예제. 마트에서 20% 할인 행사를 하는 바나나를 6,400원에 사왔다. 바나나의 정가가 얼마인지, 정가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정가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방정식에서는 X라고 많이 하는데 관계는 없어요. 정가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판매가라는 것은 할인은 20% 할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원래 100이었던 것을 20% 할인해서 80%의 가격으로 사왔다. 이렇게 한 것이 6,400원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또는 이 퍼센트를 잘 아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0.8A가
6,400원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A 지금 이거 곱하기니까 A는 6,400원 곱하기니까 나누기 0.8 이걸 계산하는 걸 찾을 테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니까 역시 넘어가서 A는 6,400원 나누기 100분의 80이니까 곱하기 80분의 100 이걸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8,000원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속력 거리 시간. 자, 속력 거리 시간 부분에서 자, 속력 거리 시간 그 다음에 농도 얘기도 그냥 한번 해버립시다. 농도까지. 자, 속력과 거리와 시간. 속력이라는 것은 그 차에 또는 속력을 나타내는 차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기호를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기호를 씁니다. 또는 미터 퍼 민이라는 기호도 있고 미터 퍼 세크라는 기호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과학도 배우고 많이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단위들을 많이 쓰는데, 이 퍼라는 단위는 영어로 P열인데, 퍼라는 단위는 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 자, 그게 뭐냐면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그게 속력이다. 1시간당 분모, 1시간당 분모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100km를 갔다. 그런데 2시간 동안 갔다. 이렇게 하면 나누면은 결국은 2로 이렇게 약분해서 1시간에 50km를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눠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퍼에. 네, 그래서 이 단위의 의미가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준 것과 같이 속력이라는 것은 이 기호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분수로 쓰면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게 기본 공식이겠죠? 무조건 그냥 암기한다기보다 이런 기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쓴다. 기호도 어차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리와 시간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리와 시간을 할 때는 자, 거리는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기본 공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거리를 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리는 속력이 거리 나누기 시간 한 거였으니까, 즉 거리는 이 시간을 양쪽의 시간을 곱하면 이 시간이 없어지고 이 시간과 약분되면서 여기에 곱하기 시간이 붙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생활 속의 예로 이해하는 거야. 거리를 어떤 속력으로 얼마 동안 달렸어. 그럼 얼마 동안 간 거다. 이렇게 그냥 그 원리 자체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리라는 건 내가 1시간당 1km를 갈 수 있게 산책을 했어. 그러면 3시간 동안 산책했어. 그럼 얼마나 갔을까? 1시간마다 1km 간 거니까 곱하기 속력 해가지고 시간당 이 속력이 사실 당 이렇게 하거든요. 속력 곱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제 원리 자체로 요거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요 공식 자체, 속력의 공식 자체를 변형하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지금 칠판에 갑자기 이상한 게 생겼네요. 자, 시간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간을 바로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거리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여기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있네요. 그죠?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을 양쪽에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자, 지금과 같은 이 세 개의 관계는 이 세 개의 관계는 선생님 나는 암기하는 게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암기하는 게 더 쉽던데요.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이쪽으로 옮겨서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것. 다음에 이 시간을 이쪽으로 속력을 이쪽으로 나누어줘서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 되는 것. 요 관계를 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지금 바꾸어 준 거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문자와 식을 다루는 제일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여기에 어떤 미지수를 구할 때나 방정식을 구할 때나 꼭 알아야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알아 놓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도도 한꺼번에 그냥 설명할게요. 자, 농도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농도는 백분율로 해서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용액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다. 자, 이게 퍼센트인데 퍼센트의 의미가 뭐냐?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퍼센트의 의미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분율의 의미는 뭐냐? 100이라는 수 안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로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전체를 100으로 보자 이렇게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용액이라는 전체, 소금물이라는 전체 안에 용질이라는 녹아있는 물질, 농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물질, 그것의 양 곱하기 100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액은 녹아있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질이 다시 들어가요. 용질 더하기 용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과학 용어네. 이렇게 돼요. 과학에 다시 나올 거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소금물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이때 무게예요. 농도는 무게로 합니다. 소금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금물은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의 무게는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서 거기에 무게에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뿅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 더하기 녹인 물의 무게 분의 소금의 무게 곱하기 100을 한다. 자, 이 부분을 꼭 정리하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속력 설명할 때와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소금의 무게를 구할 때, 농도를 이용해서 소금의 무게를 구할 때는 얘를 곱하기니까 넘기고 해서 소금은 곱하기 100을 먼저 이쪽으로 넘기면 농도의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몇 퍼센트라고 하는 농도 곱하기 이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 소금물이다. 그래서 소금물 전체에서 100분의 농도 이거를 곱해주면,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소금물 나누기고 곱하기니까 나누기 100 곱하기 농도인 몇 퍼센트라는 그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뭐 어쨌든 이 식들은 얘를 가지고 변형해서 농도라는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넘겨서 나누고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럼 여기에도 소금을 계산해 줘야 되고 여기에는 물이 또 따로 있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게 바로 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다 지우고, 공간을 너무 없게 제가 준비를 했네요. 예제 1,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속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유사한 예제지만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려고 했어요. 1번, 2번 각각 한번 세워보세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면
600m 떨어진 이게 거리네요. 거리. 여기도 600m 떨어진 거리. 도서관에 분속 A, 얘는 속력이네요. 여기는 A 시간 걸려서 이건 시간이네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시간. 자, 어쨌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속력으로 가서 책을 반납하고 돌아올 때는 분속 B로 왔다. 걸린 시간을 구하죠. 그러면 시간은 왕복했으니까 걸린 시간을 구하는 식으로 세우면 돼요.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600m 떨어졌었으니까 600m를 분속 A로 가는 게 갈 때 걸린 시간. 자, 시간은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었고, 그래서 시간을 구할 때는 시간이 나누는 수로 있으면 바로 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기니까 이쪽으로 가서 곱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고, 시간의 형태가 되고, 이때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을 구할 때는 600이라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실제 방정식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위들인데, 여기선 단위를 선생님이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여기에 미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분속 A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면 단위를 맞춰주고 이런 게 있죠, 원래.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무시하고 식만 세봅시다. 600m 나누기 분속 A,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분속 B, 그래서 B분의 600이 된다. 이게 바로 도서관을 다녀오는데 걸린 시간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A 더하기 B분의 600,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죠? 분수는 제가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600분의 A 더하기 600분의 B, 이렇게 분모가 같으면 같은 분모니까 600분의 A, 600분의 B를 더해서 600분의 A 더하기 B로 써도 되지만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큰일 나요. 자,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를 덧셈하죠. 그죠? 이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네요. 3학년 수학. 4학년 수학이구나. 4학년 수학.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2번은 좀 달라요. 2번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정수는 600m 떨어진 도서관에 A 시간 걸려서 가서 책을 반납하고 돌아오는데 B 시간이 걸렸다. 아까는 속력이 어쨌다 했는데 이번 시간을 가르쳐주고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했어요. 평균 속력. 자, 여기에서는 평균 속력 얘기를 좀 하려고, 이게 어차피 방정식에서 계속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예제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준비를 했는데, 평균 속력이다.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속력에서 평균은 우리가 수를 가지고 구하는 평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수끼리는 수를 조작해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고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속력의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를 평균화하지 않는다. 수를 평균화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는 같은 600m니까 그렇게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겠네. 근데 만약에 1m 가는데 10m/s의 속력으로 쉥 갔어. 그런데 100m 가는데 1m/s의 속력으로 천천히 갔어. 이거를 10과 1을 10이라는 속력과 1이라는 속력을 평균 내 가지고 뭐 구한다.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는 10이었고 여기는 1이니까 10과 1의 평균이면 10하고 1을 더해서 둘로 나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 얼마로 갔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도착한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도착한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전체 거리는 왕복이니까 1200m, 600, 600이고 나누기 이 시간 A와 이 시간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된다. 아까와 유사하면서 전혀 다르죠, 그죠? 네, 아까는 여기가 시간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600 나누기 A 더하기 600 나누기 B였고 절대로 A 플러스 B는 600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아예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더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네, 같은 나눗셈 식인데도 같은 나눗셈 식이라는 건 속력은 거리 나누기 예, 속력은 거리 나누기 그렇죠. 속력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여기 조건을 나눈 식이 되었고 여기에서 시간 구할 때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이런 똑같은 시간 구할 때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고 속력 구할 때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관계인데 걸린 시간 구하는 것과 평균 속력 구하는 건 비슷한 꼴이면서도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 관계들 방정식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자, 농도 아까 설명은 해줬고요. 식만 한번 세워보세요. 자, A의 물에 B의 소금을 넣었을 때 농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A의 물에 B의 소금을 넣은 게 소금물의 무게고 이걸 나눈다. 소금의 무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다. 이게 되겠죠. 근데 곱하기는 항상 생략해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안 되고 문자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A 플러스 B분의 100B 이렇게 하면 아마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를 사용한 식 세우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